지난 수십 년간 대구 미술계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지역 화랑가가 불황을 겪으면서 신진 작가들의 설 자리도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단속 대상임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시가 안동 역사인물 100인의 문집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안동 국학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호남 교환뉴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가 420년 만에 삶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마을로 재탄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에는 밤사이 열대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또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무더위 속에 내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30에서 많게는 8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경북 내륙 지역과 대구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큰 데다 또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경산 하양의 한낮 기온 37.6도, 대구 35.4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떨어진 3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도 습도가 높아 불쾌 지수는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로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심코 길가에 차를 세워놨다가 며칠 뒤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단속 대상임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에 살고 있는 장모 씨는 지난달 가게 주변에 차를 대놨다 낭패를 봤습니다. 밤마다 집 부근에는 주차 전쟁이 벌어져 야간에만 주차할 목적으로 가게 앞에 차를 댔는데 열흘 안에 석 장의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은 겁니다. 모두 아침 7시 때에 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갑자기 섭장을 연달아 보내니까 저희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솔직히 금액도 부담스럽고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정차 위반 딱지가 끊기기 전 사전에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달성군에서만 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전국 최초로 대구시 전체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에 의해 가지고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불법 주차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차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차가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면 곧바로 단속 대상임을 문자로 알려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서비스 도입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시는 단속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며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구 미술계의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지역 화랑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화랑가에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진 작가들의 설 자리도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갤러리. 대구 출신을 중심으로 국내 신진 작가 20명이 경주 남산을 답사한 후 제작한 회화와 영상, 사진, 설치 미술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이 갤러리는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 비용을 지원해 영남 문화의 원료를 찾아서는 테마로 해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작가분들의 좋은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테마와 또 좋은 전시들을 기획할 예정이고요. 저희 갤러리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작가분들과 고객분들의 그런 소통의 장으로
남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구 지역 갤러리는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이름 있는 작가들 위주로 전시회를 열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전시보다는 작품 판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진 작가들의 설 자리도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령 숫자는 적고 그 그림 미술을 하는 화가들은 많고 예술가들이 예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화랑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또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또 세분화해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작가를 발굴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수십 년 동안 화랑가를 중심으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왔습니다. 신진 작가들이 창작의 욕구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 화랑가와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 TK 특별위원회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엽니다. 간담회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리며 추미애 대표와 홍일학 TK 특위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영 경상북도지사 등 30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시도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하는 한편 국정 방향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관광도시 경주에 언젠가부터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끌며 정착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 시험 중인 프로그램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선덕여왕의 첨성대 행차가 재현되고 신라시대 재래의식에서 연주됐던 신라 고추대 행렬이 관광객의 눈길을 끕니다. 경주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공연과 답사 기획, 별 체험 등으로 구성된 천년 야행 행사가 오는 9일까지 첨성대와 동궁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대중적인 행사보다 경주의 특성을 살린 행사로 꾸몄습니다. 역사에 묻힌 삼국유사의 이야기, 설화와 전설을 현실로 연극 드라마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개하는 일이라든가 신라의 이복을 영구 재현해서 직접 입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야행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도시 경주에는 어느 곳보다 많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매달 음력 보름에 하는 보문호반 달빛 걷기는 평소 1000여 명, 많을 때는 1,500여 명이 참가할 정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이면 봉황대는 대중가요와 합창, 뮤지컬로 흥이 넘쳐납니다. 봉황대 음악회도 6년째 접어들면서 시가지로 관광객을 모으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서악 서원에서도 음악회 등이 펼쳐져 경주 관광의 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년 야행은 지난해는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열렸으나 올해는 한 차례로 줄었고 행사 시기도 지난해는 7월 말이었으나 올해는 7월 초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거 비수기거든요. 예, 그 원래 성수기 때는 그 행사 안 해도 사람이 많아요. 더욱이 야간 관광 프로그램 지원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주시 지원사업 외에는 공모사업으로 채택 여부에 따라 행사 규모와 시기가 들쭉날쭉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시가 안동의 역사인물 100인의 문집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번역 사업은 전문 지식이 없는 후학들도 선현들의 문집 내용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고정국역실에서 번역 전문가들이 올해 한글로 번역할 선현들의 문집에 대해 기초 자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로 번역할 문집은 김봉조 선생의 학호집을 비롯해 김성탁 재산집, 이후 송재집, 이병훈 면제집, 권시중 늑정일고, 권익창 선생의 호양집 등 6종입니다. 이번 국역화 작업은 한자로 된 안동의 역사인물 100인의 문집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대6종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문집 국역화는 퇴계 이황, 서해 유성룡 등과 같은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역사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인물의 자산을 남기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추로지향이라 불리는 안동에는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집들이 한글로 번역되지 못해서 후학들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학진흥원에서는 안동시와 10년 계획으로 100인의 문집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번역할 문집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고전국역위원회에서 해마다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집 선정은 특정 지역이나 문중에 쏠리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번역 작업도 청년 국역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박사급 수준에 해당하는 고전 번역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서 또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번역 작업을 마친 문집은 내년 초 책으로 발간되며 2026년 100선의 문집 번역이 끝나면 안동학 연구 기반 마련과 국학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늘 대구 미래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 수행하는 2017 대구 미래교육정책기획단을 출범합니다. 일선학교 교사와 교육청 장학사 등 43명으로 구성되는 대구 미래교육정책기획단은 기획 총괄과 정책 성과 분석, 특성화고 분과 등 8개 분과로 나눠 대구 미래교육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요즘 울산 연안의 수산물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가봤자 기름값도 건지기 힘들다는 건데 수산자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데다 들쭉날쭉한 수온 변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울산 방어진항.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선박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항구로 돌아온 선박은 30톤급 자망어선 2척이 전부. 이틀 꼬박 바다 위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어획량은 지게차로 10상자씩 두세 번 실어 나를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은 이제 빗발엔 추억이 된 겁니다. 최대 말 잡힐 때는 한 300개, 400개. 지금은 고기가 지금 전혀 안 나는 상태라 가지고 지금 많이 부실해요, 조업이. 때문에 중도매인들로 북적대야 할 수협 위판장 분위기도 가라앉았고 공급량이 적다 보니 경매는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울산 영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수종 가운데 전국 유통량의 70%를 차지하는 가자미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5년 3,400톤에 달한 가자미는 지난해 2,400톤으로 30%나 감소했고 화로와 선어, 냉동식품을 포함한 전체 생산량도 지난 2015년 2만 2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1년 만에 5천 톤 이상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기름값과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채 항구에 정박 중인 배들이 수두룩합니다. 들쭉날쭉한 수온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한 데다 불법 조업, 바다모래 채취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작년에 비교를 하면 반도 안 돼요, 올해는. 그래도 이 배가 있는 사람들이, 선주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하는 거지. 한때 정자항을 뒤덮었던 오징어와 대게도 이미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대표 어종 감소에다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가 420년 만에 문화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옛 풍경과 예술, 주민의 삶이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방송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냥갑 같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지난 추억을 담은 벽화들이 그려진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곳곳에 전시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난 빈집과 낡은 여관은 작은 화랑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고무신과 도시락, 주민들 사진까지 마을의 과거와 현재 모두가 작품이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엄마 아빠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지나간 시절을 되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해남 우수형 10개 마을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건 지난 2015년. 전국에서 40여 명의 작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3년에 걸쳐 67개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폐 건물에 카페와 갤러리 등을 마련했습니다. 명량대첩 전승지가 420년 만에 삶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마을로 재탄생한 겁니다. 또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야지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부터 지원해 조성한 전국의 문화마을은 부산 감천과 해남 우수영 등 지금까지 108곳. 예술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돋우고 소외 지역에는 문화 갈증을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관광 문화 자원 조성을 통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대구 지역 공기업기관장 후보를 검증하는 첫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에 열립니다. 대구시의회는 홍승활 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에 열기로 하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공기업기관장 중 첫 인사청문회를 받게 될 홍승활 전 사장은 대구시가 공모를 통해 공사사장 후보자로 낙점했지만 공모 당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번복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차 민간 충전 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유소, 프랜차이즈나 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민간 사업자이고 급속 충전기 한 기당 설치 비용의 50%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신청 서류와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자동차로 경연을 펼치는 2017 프라임 국제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영남대학교 경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태국, 싱가포르 등 해외 3개 대학, 또 국내 24개 대학에서 3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대회 첫날인 13일에는 차량 디자인, 독창성, 안전성 등을 겨루는 적응적 검사, 또 14일에는 공식 개회식과 카퍼레이드 동적 검사가 진행되고 대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내구력 테스트가 펼쳐집니다. 대구 수성 의료지구에 대규모 의료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홍콩의 한 투자사가 수성 의료지구 내터 8만 2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6성급 의료관광 호텔과 병원단지, 종합검진센터와 아시아 먹거리타운 등을 조성하는 의료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8천억 원대로 추산되며 현재 사업 추진 성사를 위한 막바지 단계인데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이달 중순에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수성 의료지구 내 추진 중인 롯데몰 대구와 함께 국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체류형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의료기관인 7구 경북대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승격에 도전하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구 경북대 병원은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의 3주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상급 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과 김영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과 대구 가톨릭대 병원 등 모두 4곳입니다. 평가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데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2020년까지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됩니다.
밤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무더위 속에 내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30에서 많게는 8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밖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경북 지역과 대구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큰 데다 또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우리 지역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7도로 밤새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33도로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